광벽의 소소행, 행복한 탁구 13편, 너클서브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은 초보들이 정말 많이 무서워하는 주제, 그리고 생활체육 탁구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하소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커트 서브는 그래도 좀 알겠는데 너클 서브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회전이 없는 공이라면서 왜 더 받기 어렵죠? 분명 커트처럼 보여서 깎았는데 공이 뜨고 밀었더니 또 이상하게 죽어요. 그리고 살짝 친 것 같은데 훅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상대는 별로 세게 넣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제가 먼저 흔들릴까요? 이런 경험 정말 많으시죠? 탁구를 조금 배우면 보통 커트 서브, 상회전 서브, 횡회전 서브 같은 말은 익숙해집니다. 회전이 걸리면 공이 어떻게 튈지 어느 정도 예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너클 서브, 즉 무회전 서브는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전이 없으면 오히려 쉬워야 하는 거 아닌가? 맞는 말 같지만 실제 탁구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클 서브는 회전이 없어서 쉬운 공이 아니라 회전이 있는 척하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너클 서브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초보는 왜 자꾸 모션에 먼저 속는지, 커트와 너클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초보가 어떻게 대응하면 덜 흔들리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적어도 너클 서브를 볼 때 예전처럼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느낌은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읽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덜 속는 사람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너클 서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너클 서브는 왜 어려울까요? 많은 초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회전이면 그냥 보내면 되지 않나요? 회전이 없으니까 그냥 맞춰서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 경기에서는 우리가 공의 회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모션, 임팩트, 공의 길이, 바운드 후 변화까지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보는 공 자체보다 상대의 동작을 먼저 보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손목을 휙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켓을 살짝 감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은 마치 회전을 엄청 넣은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면 초보는 이미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 커트겠구나. 아, 엄청 회전이 있겠구나. 아, 이건 깎아서 받아야겠다. 그런데 막상 공은 회전이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합니다. 그러면 내 라켓 각도는 회전 많은 공을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당연히 공이 뜨거나 밀리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즉, 너클 서브가 어려운 이유는 공이 특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미 먼저 속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너클 서브는 회전이 있는 공처럼 보이게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탁구에서는 완전한 무회전보다도 애매하게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는 공이 더 많습니다. 이게 초보를 가장 괴롭힙니다. 그래서 너클 서브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회전을 몰라서라기보다 모션에 먼저 속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초보는 왜 공보다 모션에 먼저 속을까? 초보는 공이 라켓에 맞는 순간을 정확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 손목, 라켓 스윙, 몸동작 같은 바깥 정보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문제는 그 정보가 항상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똑같은 준비 자세에서 커트처럼도 넣고 너클처럼도 넣고 횡회전처럼도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브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은 모션을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면서 회전량만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초보는 여기서 자꾸 낚입니다. 손목을 썼으니까 회전이 많겠지.
라켓을 아래로 긁었으니까 커트겠지. 임팩트가 짧았으니까 가벼운 공이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손목을 크게 쓰는 척만 할 수도 있고, 긁는 모양만 내고 실제로는 얇게 닿지 않았을 수도 있고, 회전이 많아 보이지만 거의 회전이 없게 넣어 속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초보는 공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연기에 반응하고 속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클 서브 대응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모션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모션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판단의 전부가 아닙니다. 공의 길이, 바운드, 내 라켓에 닿는 느낌까지 세밀하게 같이 봐야 합니다. 3. 커트 서브와 너클 서브는 뭐가 다를까? 이제 초보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커트랑 너클은 어떻게 다른데요? 말로는 쉽습니다. 커트는 하회전이고 너클은 무회전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바운드 후 느낌이 다릅니다. 커트 서브는 바운드 후 약간 깔리거나 밀리는 느낌이 납니다. 공이 죽으면서도 상대 쪽으로 빨리 떨어지는 느낌 혹은 앞으로 쭉 미끄러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반면 너클 서브는 회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만큼 공이 깔리지 않거나 생각보다 그냥 툭 떠서 나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커트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깎았는데 공이 자꾸 뜬다면 그건 실제 회전량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둘째, 라켓에 닿는 순간의 감각이 다릅니다. 이건 경험이 좀 쌓여야 느껴지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커트 공은 라켓에 닿을 때 공이 조금 더 미끄러지거나 끌리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반면 너클 공은 상대적으로 툭 하고 단순하게 맞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초보가 이걸 처음부터 정확히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알고 있으면 한번 실수한 뒤 다음 공에서는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나오는가 죽는가의 차이. 너클 서브는 회전이 적기 때문에 내가 과하게 회전을 예상하면 오히려 공이 내 라켓에서 더 단순하게 튀어나가거나 예상보다 길게 나갈 수 있습니다. 커트라고 생각하고 너무 떠받들면 공이 뜨고 너무 깎으려고만 하면 네트에 박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초보에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하는 능력이 아니라 애매한 공에서는 회전을 과하게 단정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4. 너클 서브 리시브의 기본 원칙. 애매하면 세게 하지 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전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클 서브가 애매하면 세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보는 자꾸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무조건 깎기, 다른 하나는 무조건 세게 치기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회전 공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전을 정확히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라켓 각도를 극단적으로 주거나 스윙을 크게 하면 실수 폭도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클 서브 대응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1. 공의 길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짧은 공인지 긴 공인지 먼저 보십시오. 회전이 애매할수록 더더욱 길이가 중요합니다. 짧으면 짧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고 길면 기본 각도로 안정적으로 보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한 각도로 두껍게 맞추는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얇게 예민하게 건드릴수록 회전 오판의 피해가 커집니다. 초보는 공을 너무 예쁘게 처리하려 하지 말고 조금 더 두껍고 단순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회전이 생각과 달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3. 애매하면 강한 공격보다 안정적으로 받아 넘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회전처럼 보인다고 바로 공격 기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애매하게 조금 걸린 공일 수 있고 길이도 애매하고 높이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안정적으로 넘기고 다음 공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5. 초보용 대응 두 가지는 짧으면 짧게, 길면 기본으로 넘깁니다. 초보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더 꼬입니다. 그래서 너클 서브 대응도 아주 단순한 두 가지 원칙부터 잡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짧으면 짧게 안전하게 보냅니다. 짧은 너클 서브는 굳이 복잡하게 공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짧은 공은 짧게, 안전하게, 낮게 보내는 것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플릭이 아니라 먼저 뜨지 않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짧은 공을 짧게 보내는 이유는 상대가 바로 강하게 먼저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다음 공을 다시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길면 과한 회전 예상 말고 기본 각도로 보내기. 길게 온 너클 서브는 많은 초보가 이건 회전 없으니까 세게 치자, 혹은 혹시 커트일지 모르니 완전히 들어 올리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초보에게 더 좋은 방법은 기본 각도로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너무 눕히지도 말고 너무 세우지도 말고 기본적인 라켓면으로 두껍게 맞춰서 살짝 데리고 간다는 느낌으로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받은 뒤 공의 반응을 보고 다음부터 조금씩 조정하면 됩니다. 너클 대응은 첫 공부터 천재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의 정보로 기준을 수정해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6. 초보가 자꾸 너클 서브에 당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초보가 왜 계속 너클 서브에 당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 손목 모션에만 집중한다. 공을 보지 않고 맞는 순간을 보지 않고 손목만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미 선입견이 생깁니다. 이 죽일 놈의 선입견 말이죠. 둘째, 한번 속고 나서 다음 공을 더 급하게 처리한다. 첫 번째 실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 공입니다. 한번 뜨면 이번에는 안 속아야지 하면서 더 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또 실수합니다. 셋째, 읽으려 하기만 하고 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 초보는 자꾸 맞히려고 합니다. 이건 커트인가? 너클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애매하면 나는 이렇게 받는다라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시험 보는 기분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덜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짧으면 일단 짧게 안전하게, 길면 기본 각도로 두껍게, 이런 기준만 있어도 훨씬 덜 무너집니다. 7. 너클 서브 대응은 완벽한 판독이 아니라 덜 속는 기준 만들기다. 여기서 오늘 강의의 핵심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많은 초보가 너클 서브를 완벽하게 읽고 싶어 합니다. 당연합니다. 나를 흔드는 공이니까 정확히 알고 싶죠. 하지만 초보 단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한 판독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애매한 공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 탁구 현장에서는 상대가 완벽한 프로 선수처럼 회전을 구분해 넣는 경우보다 애매한 회전, 애매한 길이, 애매한 높이의 공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즉, 초보를 무너뜨리는 것은 엄청난 회전보다 애매해서 판단이 꼬이는 공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클 서브 대응은 천재처럼 맞히는 사람이 되는 훈련이 아니라 애매한 공에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훈련입니다. 무회전 공은 무조건 공격 기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초보에게는 먼저 안정화해야 하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길 수 있어야 그 다음에야 공격도 생기고 주도권도 생깁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너클 서브는 초보에게 정말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유난히 못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 공은 회전이 없어서 쉬운 공이 아니라 회전이 있는 척해서 사람을 흔드는 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핵심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너클 서브가 어려운 이유는 회전이 없는 공 자체보다 회전처럼 보이는 동작이 문제라는 것, 초보는 공보다 모션에 먼저 속기 쉽다는 것,
커트와 너클은 바운드 후 느낌, 라켓에 닿는 순간의 감각, 앞으로 나오는 반응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애매한 공에서는 세게 하지 말고 길이를 먼저 보고 두껍게 안전하게 맞추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짧으면 짧게 안전하게 받아 넘기고 길면 과한 회전 예상 말고 기본 각도로 한 번 속았다고 다음 공을 더 급하게 처리하지 말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너클 서브에 덜 속고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클 서브 대응의 핵심은 완벽한 판독이 아니라 애매한 공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준 만들기입니다. 즉, 공을 대다 말거나 너무 세게 치지 말고 라켓 각도를 두껍게 하여 살짝 데리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광벽의 소소행이었습니다. 오늘도 탁구장에 가시면 파트너와 직접 너클 서브를 서로 넣어보면서 공을 보는 눈을 키우고 감각을 느끼면서 바르게 리시브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질탁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